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입니다. 주말과 노동절 연휴를 마치고 오랜만에 개장한 뉴욕 증시 30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 한 번 급락세를 맞이했는데요. 3거래일 연속 나스닥 지수가 무려 10% 넘게 빠지면서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약세장으로의 진입으로의 신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투데이에서부터 굿모닝 투자의 아침까지 다양한 분석과 진단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듣고 오시죠. 유민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 화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내리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지만 미중 간 갈등 고조와 대형 IT 종목의 매도세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 나란히 2%에서 4%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경우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해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증시가 하방 압력받으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높아졌습니다. 국제 금가격은 증시 하락과 미중 간 갈등 고조 속에 올랐습니다. 0.5% 올라서 193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수익률도 증시 하락과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하락했습니다. 10년물 수익률 0.6%대까지 떨어졌고요. 30년물 수익률도 1.42%, 43%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대형 은행 업종도 낙폭을 키웠습니다. 일제히 2에서 4%대 내렸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원유 수요 우려 속에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하락 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전망이 우려된 가운데 WTI 7% 넘게 내리면서 3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 역시 5%가 내려 40달러 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에 대해서 CNBC는 현재 석유 수요의 미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장 업종별 등락 살펴보면 IT 업종, 에너지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이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줄인 건 부동산과 전기가스와 같은 경기 방어 업종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테슬라 지난 4일 50억 달러의 유상증자가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S&P 500 편입 실패 이후 3일째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 넘게 내렸고요. 33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니콜라의 경우 GM에서 니콜라의 지분 11%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40%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2022년까지 수소 트럭을 생산하겠다고도 밝히며 상승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GM 역시 8% 큰 상승을 보였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빵조의 차익 매물출에도 1에서 6%대까지 큰 하방 압력 받으며 이어졌습니다. 애플은 주식 분할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는 15일 신제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만 아이폰의 발표는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워치 6세대가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고요. 오늘장 6% 넘게 내렸습니다. 이어서 디즈니도 디즈니 플러스가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독일은행에서 디즈니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자 1%대 올랐습니다. 목표가는 16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 하방 압력 속에 투심이 위축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1%대 내렸고요. 프랑스 캬코 지수 1.59%, 이탈리아 지수 역시 1.8%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른 0.79% 올라 93.4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박찬휘 강단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오늘의 이슈를 확인해 보기 전에 방금 전에 속보가 떠서 화면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속에서 원격 근무주로 꼽히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업무용 메신저 슬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예상치와는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8% 넘게 급락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룰루레몬의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345 지나가고 있다는 점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슬랙과 룰루레몬 실적을 공개했다는 점 그리고 시간 외에서 둘 다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화면 통해서 오늘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8월 고용 지표가 견고하게 나왔었고 그리고 여전히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제 지표들 발표와 함께 오늘 이슈들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이 간밤에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8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넉 달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3월 팬데믹으로 급락했다가 5월부터 계속 반등세를 이어온 건데요. 8월에는 52.5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월에는 109.27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고요. 시장에서는 지금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8월 소기업 낙관 지수는 102로 예상보다도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도 오르면서 46년 역사적 평균을 살짝 웃도는 호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표는 대체적으로 견고했지만 시장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화면을 통해서 업종별 등락 맵을 살펴봐도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 애플 6%, 마이크로소프트 5%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 필두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디즈니만이 1% 소폭 상승했고 GM이나 포드, 자동차주들이 그래도 견고한 상승세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사의 그리고 항공편 확대와 함께 코로나19 회복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항공주들만이 소폭 상승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대부분의 업종이 조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다는 점 다시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낙폭이 가장 컸고 지난주부터 3거래 연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10%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도 소식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요. 확진자 수와 함께 백신 이슈들 짚어볼까요? 네, 먼저 미국의 코로나 상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만 3천 명이 나오면서 최근 누적 확진자는 626만 명이 됐는데요. 여전히 많은 수치긴 하지만 최근까지 꾸준히 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히려 유럽에서의 확산세가 거셌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럽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넘기면서 3, 4월 때 그 정점 수준 때보다 높았는데요. 스페인에서만 하루 2만 6천 명에 넘는 그런 확진자 수가 발생을 했고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에서도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만큼 백신 제조업체들의 움직임 역시 활발한데요. 간밤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10월 중순까지 보건당국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텍의 사인 CE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개발 중인 이 백신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백신 긴급 사용 요청을 보건당국이 빠르게 허락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간밤에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기사를 보면 파우치 소장은 연말까지 백신이 준비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11월 대선 전까지 개발될지는 미지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까지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조금 상반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양상이고 오히려 유럽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6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 두기 속에서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뉴스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손잡은 니콜라와 제너럴 모터스, 오늘 전기차 업체들, 수소 업체들의 자동차사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니콜라 이슈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검색어 순위에도 1위에 올라와 있었는데 니콜라 흐름 좀 살펴보시죠. 네,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인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장중에는 45%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니콜라와 GM의 협업 소식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 및 수소전지 픽업 트럭인 니콜라 베저를 시작으로 다른 모델 역시 이 GM과 니콜라의 협업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해놨습니다. 니콜라는 GM의 올티엄 배터리 시스템과 하이드로텍 연료 전지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이 니콜라는 20억 달러에 이르는 신주를 현물로 제공하고 GM의 부품 그리고 부속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업을 계기로 이 니콜라의 지분 11% 정도를 GM이 갖게 되는데요. 이 GM은 2022년 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니콜라 베저를 또 설계하고 직접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 니콜라 주가 40% 상승 마감했는데요.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시간에서 역시 1.9%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리기도 했지만 오늘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같은 협업 소식과 함께 GM 역시 7%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포드도 오늘 정규장에서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시간외에서도 이 자동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도 회복 추세와 함께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또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자동차 수요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27% 정도 감소했었던 자동차 판매가 21년까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 회사들의 매출 회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3년까지 보다 조금 장기간 소요될 것이면서 25년은 돼야 경기 침체 이전 수준인 9,500만 대를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래도 이 북미나 유럽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크게 코로나19 타격을 받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는 7% 감소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그 와중에서도 1.5% 증가하면서 그래도 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업계에 있어서 우리 시장의 견고한 또 입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전기차 및 수소차 업체의 다크호스인 니콜라가 오늘 제너럴 모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에 40% 종가 기준으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니콜라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또 경쟁 관계에 있는데요. 향후 주가 향방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한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21% 정도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주식 분할 이후에 주가가 잘 가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 흐름 좀 어땠습니까? 네,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테슬라 상장 이래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날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21% 하락한 건데요. 유상증자 소식에 이어서 S&P 500 편입까지 불발되면서 시장에는 테슬라의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글로벌 IB들이 테슬라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전망 역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B&Y 멜로는 이 정량적인 기준으로는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결과가 아닌가 하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 역시 위원회에 이 S&P 500 편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또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베이어드는 상반된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테슬라가 왜 S&P 500에 포함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은 편입을 위한 조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S&P 500에 편입될 것이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또 9월 22일에 있을 배터리 데이가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일단 악재가 조금 겹치면서 테슬라는 주가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또 같이 주식 분할 소식과 함께 큰 상승세를 보였던 애플 소식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15일에 신제품 공개 행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아이폰 12가 공개되지 않을까는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블룸버그의 마크 절먼 기자가 이번 신제품 공개 행사 때는 아이폰 12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 워치만이 공개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공개될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9월 15일에 애플의 또 신제품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이 9월 15일에 신제품 공개 행사를 온라인 스트리밍 형식으로 가진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의 낙폭을 조금 축소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향후 글로벌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박찬희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행동금융 전문가인 모건 하우슬은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때처럼 2021년에는 호황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하우슬이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데요.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2차 세계대전 때와 비슷하다면서 그 뒤에 회복 역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입었는데 강제적인 폐업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노동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8.4%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연준에서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쏟아냈는데요. 하우스는 이러한 그 부양책들이 내년 미국 경제가 크게 회복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금 추가 부양책 협상에 대해서는 아직 교착 상태에 있는데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백신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되고 앞서 언급한 요인들까지 더해본다면 내년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 때와 가장 비슷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우스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된다면 그때처럼 이번에도 소비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수요가 터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행동금융 전문가 모건 하우슬의 증시 전망 분석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가 지난주부터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하면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미국 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회복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 보시죠. 네, 스트리밍 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최근에 또 디즈니 플러스의 뮬란이 공개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국의 스트리밍 업계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스트리밍 업계 관련 종목들은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먼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이 뮬란 신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또 스트리밍 업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커지면서 이렇게 주가 자체가 상승을 해준 건데요. 글로벌 IB들의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뱅크가 디즈니의 DTC,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또 앞으로 콘텐츠 제작 사업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사업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134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도이치뱅크는 매수 상향 전망 발표와 함께 목표가 163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 넘게 조금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로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스트리밍 업계와 함께 1.7%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웰스파고가 로쿠에 대해서도 또 전망을 내놨습니다. 커넥티드 TV 시장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 선정을 했다면서 이미 광고 시스템 또한 예상보다 우수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창출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이 로쿠가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화 모델이 개발되느냐를 두고 이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웰스파고 역시 로쿠에 대한 투자 의견 확대와 함께 목표가 215달러 제시한 상황에서 스트리밍 관련 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뮬란의 경우에는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가 되면서 다시 디즈니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점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월 17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뉴스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신중한 경고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월가의 생생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네, 월가의 심층 분석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이렇게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 대형 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오펜하이머 글로벌 전략가는 현재 시장은 깊은 침체 이후 새로운 투자 사이클의 초창기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증시가 향후 몇 달간 최대 10%가량의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후에는 증시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의 베어마켓 인디케이터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높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도를 가리키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 회복이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현재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상황으로 주식이 인플레 상승에 더 합리적인 해지를 제공하는 점 등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레미 시겔 와튼스쿨 교수는 고공행진하던 대형 기술주의 급락세에 대해 조심스러운 경고를 내비쳤는데요. 시겔 교수는 대형 기술주에만 집중 투자한 경우라면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겔 교수는 2000년대의 닷컴 버블 때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에는 3월에 고점을 찍고 나스닥이 사흘 만에 14%가량 빠졌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겔 교수는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해서는 강세 의견을 전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하락할 수도 있지만 S&P 지수는 5%에서 10% 정도의 조정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연준과 현재의 금리를 고려했을 때 S&P는 위험지대에 있지 않다고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팩트셋의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월가 전문가들이 꼽은 단기 조정이 예상되는 나스닥 종목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어도비, 룰루레몬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 종목들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보다 훨씬 높게 거래되고 있던 상태로 나스닥 종목 중에 하락률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대형 기술주 매도세에 대한 월가의 시각 전해드렸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와 제레미 시겔 교수 모두 10% 정도의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향후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전망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브렉시트 관련한 이슈들이 오늘 또 외신 메인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브렉시트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캐스터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유럽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럽연합의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브렉시트 무역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유럽연합과 영국 무역협상팀은 이번에 8번째 그 협상을 시작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최근 영국이 EU 탈퇴 협정의 일부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국과 EU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만약 10월 15일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다면 브렉시트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보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외신들은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우려로 달러 대비 파운드화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영국 파운드화는 1.4% 하락했습니다. 네, 간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전 집행위원장은 영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요. 코메르츠 방크 역시 영국과 유럽연합의 그 협상이 실패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지 시간 화요일 뉴욕 증시 오랜만에 개장한 가운데 1시간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삼재지수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3거래 연속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 굿모닝 투자의 아침에서 더욱더 꼼꼼하고 자세한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